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개보수 관련된 판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중개보수와 관련돼서 중개의뢰인하고 공인중개사 사이에 가끔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주 대표적인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중개보수 관련 판례 소개. 울산지방법원 2013년 11월 27일 2013나 2146 판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요약해드리면 주식회사 임대인이 이에게 해당 중개를 위임하였고, 이는 중개사 지위를 찾아가서 중개 의뢰를 하였습니다. 또 임차인 쪽에서는 현재 피고의 상태인 임차인은 현재 원고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중개 의뢰를 하였고, H인 중개사의 소속 직원인 H는 그 중개 행위를 보조하느라고 하던 차에 이 G 중개사와 E와 임차인 모두 협의하에 어떤 중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돌연 임차인은 협의 과정에서 이탈하여 다가 다른 중개사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고 하고, 여기서 협의 과정에서 빠져나간 뒤 한 열흘 뒤에 이 임대인하고 직접 직거래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 체결 내용에 대해서는 최초에 모여가지고 협의한 그 내용이 유사한 경우로서 임대인은 결국 이 본인의 중개 의뢰를 한 G 중개사한테 100%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반면에 피고 임차인은 원고인 중개사한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건이었기에 원고는 임차인 피고에게 소송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100% 승소를 하였으나 2심인 이번 판결에서는 50%만 인정받은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2심 판결에서 내린 법원이 판단 내용에 관심을 갖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 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중개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 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 비율에 상당한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인데,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음에도 중개 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686조 3항, 상법 제61조 규정의 취지나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그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 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법원은 최종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원칙적으로는 중개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돼야 한다는 말을 먼저 전제하에, 중개업자가 책임 없는 사유를 중단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응하는 중개행위 정도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상응하는 그 수고에 대한 중개 보수는 청구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유사 법원의 판단을 또 살펴보면 청주지방법원 2021 가단 1905 판결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부동산 중개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 의뢰인들이 중개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일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그 중개사의 책임 없는 사유 중에 하나가 그 양 당사자의 상호 공모하에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직거래를 체결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러한 내용의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2심을 의미하고 밑에 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1심을 얘기하겠죠. 대법원은 다라고 표시합니다. 사건 번호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중개보수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중개 의뢰를 하는 당사자이든 간에 중개행위의 본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든 간에 이러한 기준 하에 사실 각각의 사실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마다 판단을 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둘기TV의 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요청해 봅니다.